뭔가 나올 때까지 터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제 식구 감싸기로 유야무야 된다. 저 분명히 범죄자인데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그냥 활보하고 다닐 수 있어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 너무나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구로부터도 견제받지 않는 이런 권력을 갖고 있다. (4대) 그 권력기관 하면은요, 검찰, 경찰, 국정원, 그리고 국세청, 이렇게 통상 얘기를 해요. 이 4개 기관은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두려운 기관이기도 하고,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다 국가기관이고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헌법기관이에요. 근데 이걸 두렵게 생각하는 정서가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얘기는요, 뭔가 좀 잘못된 거죠. 검찰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경찰도 우리가 불편한 게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는 기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검찰이 어떤 권한을 합법적으로 갖고 있느냐, 합법적으로. 그건 이제 일종의 수사권이죠. 수사권인데, 예컨대 수사 개시권이 있고, 수사 지휘권이 있고, 수사 종결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장 청구권이 있어요. 이건 이제 수사권이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다 넣는데, 수사 개시권만 사실 경찰도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검찰만 갖고 있어요. 수사 개시권은요, 경찰의 권한이라기보다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경찰들은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혐의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받거나 인지를 하게 되면 수사를 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이게 수사 개시권인데, 사실 권한이라기보다 법률에서도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어쨌든 검찰은 수사 개시권부터 수사를 지휘할 수 있어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해요. 경찰이 자의적으로 수사하는 게 아니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수사가 어느 정도 되면 수사 종결도 검사가 결정해요. 경찰이 자의적으로 못해요. 영장 청구하는 것도 검사만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장 청구하는 거. 구속영장이 됐든 압수수색영장이 됐든 이런 것도 검사만 할 수 있어요. 경찰이 수사하다가 저 사람 압수수색해야 되겠다, 아니면 영장을 청구해야 되겠다라고 경찰이 판단하면 검사에게 설명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검사가 동의하면 검사가 청구하는 거예요. 경찰이 청구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런 권한이 검사가 갖고 있는 무소불위 권한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기소권이에요.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어요. 경찰은 못해요. 예컨대 정경심 교수를 그 청문회 당일날 밤 10시 넘어서 기소를 했잖아요. 이건 검찰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엄청난 권한인데, 기소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소 편의주의라고 해가지고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찰이 판단하게끔 해줬어요. 예컨대 같은 검찰 조직 안에서 이문정 검사가 고발한 게 그거 아닙니까? 검찰 내에서 상급자가 성폭행을 했는데, 이게 같은 검찰 안에서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로 유야무야 된다. 그런 일들이 김학의 사건도 그렇고, 우리 비슷한 걸로 보면 어떤 과거의 정치 검찰이었을 때 어떤 권력에 굴종하거나 권력에 충견 노릇을 했을 때 자기가 모시고 있는 권력자가 어떤 비리 혐의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안 해. 그러면 재판 절차까지 안 가는 거예요. 기소를 하면 그 다음부터 재판 절차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사법부가, 법원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기소를 안 하면. 그 국민들도 그냥 구경만 해야 돼요. 기소를 안 하면, 저 분명히 범죄자인데 기소를 안 해버리면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요. 그럼 그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그냥 활보하고 다닐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검사가 재량을 가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소 편의주의라고 얘기해요. 기소권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그 검사가 재량적으로 판단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자기 식구들의 비리, 그리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급자의 뭐 권력자의 비리 이런 것들은 그냥 묻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찰에게 밉보인 사람, 이번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조국 장관의 경우에도 어떤 정의감의 차원이 아니고 사회정의 구현 차원이 아니고 검찰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검찰을 낙마시켜야 되겠다라고 이미 내심 판단하면 모든 검찰의 권한을 다 동원해서 어쨌든 조국 본인이든 가족이든 기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검찰만 그걸 할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권한인 거죠. 검찰 조직이 이런 몇 가지 법이 보장하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한으로 인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다라고까지 얘기되는 거죠. 이 권력을 그러면 권력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고 절제되어야 하거든요. 이 원칙을 어겼을 때 오는 폐해와 이 사회적인 피해가 너무 크죠. 그래서 어쨌든 그 권력기관의 힘이 강할수록 이거를 사용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절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사 관행과 관련해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것이 막 행사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 너무 많이 보거든요.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갖는 거예요. 먼지털이 수사라는 말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뭔가 나올 때까지 터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저 사람을 어떻게 혼내줘야 되겠다. 아니면 어떻게든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떻게든 낙마시켜야 되겠다라고 어떤 판단이 서면 그 정치적 판단이든 자의적 판단이든 기득권 수호를 위해서든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결정을 내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죄가 걸려들 때까지 다 터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로 이제 별건 수사란 말도 많이 쓰는데 누구든 어떤 혐의가 있어서 포착이 돼가지고 뇌물을 주고받은 것 같아. 그럼 수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뇌물죄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수사를 막 해 들어가는데 뇌물죄 밝히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뇌물죄의 의혹이 포착이 돼서 수사에 들어가는 건데 이걸 잘 못 밝히니까 그 다른 약점을 잡아요. 그 상대적으로 확인이 쉬운 것들. 무슨 횡령을 했다. 아니면 무슨 뭐 사생활이 문란하다. 아니면 과거에 무슨 음주운전을 했다. 뭐 등등. 상대적으로, 확인이 쉬운 별건의 어떤 의혹을 가지고 수사에 들어가서 약점을 딱 잡고 그걸 추궁에 들어가고 그걸로 이제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별건 수사라는 거예요. 저희가 원래 수사하려고 했던 게 있는데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뭐 여기 캐고 저기 캐고 뭐 심지어는 가족들 그래서 이제 조국 장관 수사를 놓고서도 가족 인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수사하다가 안 되니까 근데 목표는 조국을 낙마시키는 건데 조국 본인한테서 안 나오니까 가족을 좀 계속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괴롭히고 항복하게 만드는 거죠. 국민들이 볼 때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 순수하게. 이게 이제 지금 사태의 본질이죠.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게 아직도 모든 게 다 마무리된 게 아니어서 과연 정경심 교수의 비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있다면 어디까지인지 그 딸의 문제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 사실 팩트가 이제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결론이 안 났으니까 저것도 많은 국민들이 볼 때 아니 특수부 검사를 다 모아가지고 투입을 하고 70군데 압수수색하고 그 자택 수색을 그렇게 다 하고 할 거 다 했는데 아직도 정경심 교수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고 있고 조국 장관은 이미 조국 장관 본인은 이미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얘기 나오는 게 없고 딸의 표창장 관련해서도
지금 검찰은 확실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정황이나 증언들이 막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확실한 비리나 아니면 조국 장관이 장관을 해서는 안 될 정도의 큰 비리와 혐의를 검찰이 처음부터 포착하고 다 파악하고 있어서 저런 게 아니고 그냥 저렇게 몰고 가면 알아서 중도에 낙마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몰고 간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나오는 건데 저는 그런 의심에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합리성이 있다. 그런 의심을 하고도 남는다. 지금 정황이. 그런 느낌까지 저한테도 온 거예요. 지금 검찰도 이 상태에서 쉽게 발을 빼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뭔가를 찾아내려고 쭉 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국가적으로 너무나 손실이 크다. 그게 이제 걱정이죠.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제일 잘못된 것이 특정 권력과 유착해서 권력에 봉사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동안 문제였고, 앞으로도 이것은 이제 독립해야죠. 권력이 추종했던 이제 정치 검찰로서 이 역할을 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뭐 얼마 전 얘기만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 때였을 거예요. KBS 정연주 사장을 검찰이 기소했거든요. 나중에 대법원에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KBS 언론을 이제 장악하고 통제하고 길들이기 위해서 KBS 사장이 정연주 사장이 아마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됐나요? 어쨌든 정연주 사장이 KBS 사장이 됐는데 어쨌든 검찰이 수사 들어갔고 그래서 정연주 사장이 사표 내고 나왔고 근데 나중에 이제 무죄 판결 받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권력의 지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알아서 한 건지 알 수 없지만 전형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언론에 보면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죠.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 너무나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구로부터도 견제받지 않는 이런 권력을 갖고 있다. 근데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권력이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일정 기간 맡아서 행사하는 이게 민주주의 기본 정신인데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것이 아닌데 권력을 위임받은 것이 아닌데 이게 대통령 위에 있을 수도 있다. 원론은 맞죠. 하지만 이것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지 부당하게 행사되는지 자기가 보장받은 독립적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건 아닌지 이건 들여다보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면 이거는 안 되죠.